안녕하세요. 자, 3주차 우리 OT 경영 실무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3주차에서는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경영과 조직이라는 거죠. 경영과 조직. 그래서 어떤 이 여행사의 조직이 어떻게 경영이 되고 그 경영을 이루고 있는 각 부서별의 어떤 업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그 조직의 구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행사 조직은 어떤 타 조직과 타사들의 타 회사들이죠. 타사의 조직과 어떤 점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고, 그런다면 그 업무의 방향성을 그 조직은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한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행사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유형만이 아닌 유형의 제품 플러스 무형을 갖다가 무형의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인적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결국엔 거의 다 인적 자원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목차를 보게 된다면 조직을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인사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조직이란 뭐냐? 조직이란 딴 게 아니라 그 분화된 역할을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를 갖다면서 그 중에 그 분화된 각각의 역할을 갖다가 각각의 그 역할을 갖다가 부여하고 할 일을 갖다가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활동을 갖다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분화된 역할에 각각의 할 일을 갖다가 구성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을 가리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의 본질은 뭐냐? 경영 조직의 본질은 뭐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문적으로 분화된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화된 역할.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의 직무를 확정하는 게 본질인 거죠. 각각의 역할들, 각 조직의 구성원들의 해야 될 일, 직무를 갖다가 확정시켜 주는 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상호관계를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배분해 주는 것이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권한과 책임을 배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상호 간의 어떤 합리적으로 업무 직무를 갖다가 확정시키면서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그래서 경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경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 두 사람이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두 사람이 이상으로서 구성된 집단으로서 각각의 구성원의 직무를 확정시키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배분을 해주는 거. 그것도 상호관계를 갖다 합리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즉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각의 구성원의 직무를 확정시켜서 경영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것이 경영 조직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경영 조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면서 구성원의 직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바로 경영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이것을 우린 경영 조직이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경영 조직 가장 기본 바탕으로 깔려줘야 할 조직 기본 요소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한다. 즉 공통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 구성원들의 목적이 있어야 돼. 각 부서의 각 구성원들의 이 공통적인 목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에 대해 협동을 해야 돼요. 서로가 상호 관계를 합리적으로 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협동을 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이 조직 자체가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라면 안 되겠죠. 더구나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아주 그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체제를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것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영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어떤 첫째가 뭐다? 공통의 목적을 다져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달 수 위한 협동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과 이런 것들과도 구현된 그 구성된 직무를 갖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갖다가 갖추고 있어야만이 경영 조직이 어떤 이룰 수 있다. 어떤 전제 조건이면서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영 조직의 어떤 개념에 어떤 특징들을 보여야 되면 일단은 여행사의 그 경영 조직은 사업 목적과 목표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행사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고 계속 여러분들도 번이 다 알고 있겠지만 여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뭐든 국내 여행업, 도메스틱이죠. 국내 여행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엔 국내외 여행업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종합여행업이라고 있다고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된다.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시험 내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작년 9월, 작년이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있었죠?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그 다음에 일반 여행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작년 9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021년 9월부로 해가지고 국내외 종합여행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이걸 똑바로 잘 인지해야 되는데 자 잠깐 생각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여행업이 종류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여행사를 가 운영이 되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국내 여행업만 하겠다. 아니다. 국내외 여행업만 하겠다. 그 다음에 종합 여행업만 하겠다. 그럼 보면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겠죠. 업무 부서마다 다 다른 일들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목표와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그 시장이에요. 시장. 응? 시장. 내가 목표로 내가 타겟을 정해놓은 시장에 따라서 또 조직은 또 변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젊은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신혼여행을 하겠다. 나는 오직 신혼여행 아니야. 나는 골프만 전문으로 하는 여행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한 목적이 달라져. 아까는 종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이제 내가 목표로 정해놓은 타겟을 정해놓은 그 마켓에 따라서 영업의 그 경영 조직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 어떤 상품 개발을 하는 쪽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마케팅을 벌리는 쪽에 있어서 다르겠죠. 이렇게 돼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적합해야 된다라는 맛이 그런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구성원들의 그 기본 요소 중에 뭐가 중요해요. 목적은 누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가 협동 의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여행사 종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협동 의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협동 의욕 우리는 협동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목적에 부합되기도 되지만은 종사원들의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 구성원들한테 경영 권한을 갖다가 구성에 다 적절하게 배분도 하고 책임도 배분하고 직무도 배분하고 다 했는데 종업원들의 어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즉 협동의 의욕이 없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직원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소통에 따른 기본 요소에 따라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창의적으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수록 존중해주고 또한 상품들 이제는 뭐에 상당한 뭐가 창의적인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 즉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면 창의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 즉 기본 요소를 갖다가 좀 더 풀어서 확장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적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협동 의욕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서로가 어떻게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즉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즉 기본 요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조직의 개념에서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야 되고 당연히 여행사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행사에서는 무조건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하다. 왜? 여행사는 인적
자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의 조직에 있어서는 여행사는 뭐가 높은 편이에요. 인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사 종사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여행사 종사원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서로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행 상품의 질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종업원한테 달려있다. 특히 국내 여행 상품이든 해외 여행 상품이든 상품의 종류는 무조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그룹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항상 필요한 게 누구죠? 안내 가이드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TC라고 불리우는 존재도 있고 가이드라고 하는 존재도 불리해 있고, 이런 존재들이 결국에는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버스 안에서가 됐든 관광지에서가 됐든 이 사람들의 서비스에 따라, 이 사람들의 혹은 또한 미리 여행 상품을 갖다 상담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담하는 직원들, 상담 직원들의 어떤 친절성, 서비스성,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프로적인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즉 종사원에 의해서 여행 상품의 질은 결정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즉 뭐예요? 인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영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전문 인력,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종업원들의 사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의 확보도 요구되지만 종업원의 사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여행사 조직이 뭐가 중요하다? 인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경영이 상당히 필수적이다. 전문 인력 또 종업원의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행사 조직의 특징이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사 특성에 맞는 경영 조직이 구성돼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행사 조직의 상당히 중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사는, 여러분들이 여행사의 조직은 첫째, 인적 의존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문 인력과 종사원의 사기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경영 상태, 환경, 조건을 갖다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행사는 상품을 갖다가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도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다음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가이드, 인솔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도 다 존재가 다 인적 자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행사 조직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경영 조직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동의 목적과 협동의 의지와 다음에 의사소통의 시스템을 갖추고서는 경영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런 경영 조직의 방향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종업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게 말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행사의 조직은 뭐냐? 고객을 지향해야 줘야 된다. 무엇보다도 무형의 상품을 우리가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죠.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자, 여행 상품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행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용권을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해줘야 돼요. 사용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부산에 2박 3일 혹은 태국에 2박 3일, 칸쿤의 신혼여행으로, 신혼여행 멕시코의 칸쿤, 그 아름다운 카리브 해안의 쪽에 칸쿤의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하는 신혼여행, 멕시코 음식을 먹어가면서 마야 문명을 접해가면서 이런 데서 갔는데, 호텔에서 주무실 때 호텔에 어떤 여러분들 힐튼, 하얏트 이런 호텔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거는 그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에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행 상품은 특징이 뭐예요? 그게 이전에 오는 거 아닙니다. 사용권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 버스를 사는 거고, 기차를 사는 거고, 비행기를 사는 거고, 호텔을 사고 이런 거 아니죠. 그 기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즉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사용권, 즉 무형이라는 거죠. 무형.
거기에 또한 고대 인적 서비스가 분명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고객은 뭐한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행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을 선택해서 그런 무형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하는 고객에 맞춰서 우리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하고 상담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행사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걸 때문에 고객의 지향성, 고객이 원하는, 고객에 맞춰가는, 그래서 즉 고객이 지향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감소해야 되겠죠. 응? 고객 중심으로서 만들어져야 돼. 불편하고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여행사 조직의 첫 번째 방향은 뭐다? 고객을 지향하는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업 부문의 위주의 조직을 만든. 일단 상품 영업이 돼야 되는 거죠. 매출을 끌어올리려면 매출이 있어야 돼. 고객은 아니 회사는 일단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익이 발생이 되려면 뭐가 가장 영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이루어져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인원을 배치할 때 영업 부분을 제 1순위로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 일단 일어나야 되니까.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여행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여행 상품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수없이 많은 거가 있지만 특징 중에 그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뭐다? 저작권이 없고 특허권이 없다라는 거죠. 저작권이 없고 특허가 없다. 여행 상품은 다른 상품하고는 다르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여행사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여행사는 다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라는 측면이기보다는 개발에 있어서 속도는 중요할지 몰라도 개발이라는 그 테마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교적 없지는 않겠지만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어떻게 행사를 진행을 할 거냐, 이것은 영업을 즉 고객을 상담하는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업 부분의 위주의 조직을 항상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게 1순위다. 항상 고객을 지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서는 영업 부분의 위주의 조직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여행사의 조직은 첫째 그렇게 나가야 된다. 첫째는 고객 지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업 부분의 위주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동적 조직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기업의 지금의 환경들은 급속한 변화 뭐 또 이런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상품들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행사 상품은 아까도 말했듯이 저작권이 없고 특허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빨리 트렌드가 즉 시장 고객을 지향하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트렌드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트렌드를 빨리 해서 거기에 빨리 맞추는 상품을 개발을 해내는 것. 여행사 상품을 개발하는 건 특별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내가 상품을 이쁜 걸 잘 만들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남들은 못 팔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보호 장치는 없을지언정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갖다가 찾아내서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동적인 다이나믹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바로 동적 조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빨리 그게 맞게 빠르다는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조직의 그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게 프로젝트나 판촉팀 등을 빨리 운영할 수 있는 동적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여행사 조직의 방향성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의 지향성, 고객을 갖다 지향해야 되는 무형의 상품을 다루고 있고, 무형의 상품에 그 선택을 하는 이런 고객들의 그 지향성, 거기에 고객들을 맞춰가는 고객들을 맞춰가는 조직을 만들어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영업 부분의 위주가 1순위가 먼저 들어가줘야 되고 또한 이러한 조직들은 동적으로 발빠르게 프로젝트 팀이나 판촉 팀들 이런 것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적 조직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행사 조직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보통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거 어느 것 파트를 정했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관광 분야냐, 해외 여행 분야, 국제 관광 분야.
응? 우리가 이제 종합 여행업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국내 여행업은 이것만 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업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종합 여행업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 그려진 이 도표의 글 본다라면 여행사들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그거는 보편적인 걸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여행업을 난 할 거냐, 국내 해외 여행업만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전체 세 개 다 하게 될 거냐에 따라서 조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의 목표에 따라 조직은 여기에 맞춰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조직이에요. 일반적인 조직입니다. 국제 여행업, 해외, 국내 여행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무실이 있겠죠. 해외 사무실, 국내도 지점이 있고 해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라면 여행사 조직이야.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여행사들의 이제 조직입니다. 제가 하나 글 들고 왔거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업본부. 자, 아까 그랬죠. 조직의 방향성. 뭐가 중요하다? 영업이죠, 영업.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갖다가 제일 먼저 크게 조직이 나죠. 영업본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크게 차지한다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제가 네모 이렇게 표시된 건 뭐예요? 여기서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을 서포트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포트 지원해 준 거, 지원 부서도 영업 마케팅 지원, 신사업, 서울 경기 이건 지역별로 돼 있는 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 영업 마케팅인 거죠. 다음에 신사업,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그 상품들 갖다가 개발. 다음에 법인, 요거는 이제 회사들 상대, 큰 단체를 상대라는 부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거.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서울 쪽이냐, 경기 쪽이냐, 충청도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지역에 따라 영업본부를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 마케팅을 지원하는 거. 다음에 테마별로 상품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다음에 이제 제우스 월드라 그래서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상품이에요. 고급 제우스 월드 그러면 이게 어디 여행사 조직인 걸 나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항공 예약해줘 항공을 갖다 상품 항공을 좌석을 확보를 해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다음에 이제 지방에도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긴 거 보게 되면 항공사업부를 보게 된다라면은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이건 대부분이 인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일반 지방 항공사는 부산 출발도 있을 거 김해 그다음에 무안 전라도 쪽이라든가 대구 출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 어디 그 동남아 상품이 있을 거고 그쵸 동남아 상품이 있을 거고 다음에 중국 사업부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일본이 등은 큰 것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동남아 쪽 일부 동남아 쪽 2부 다음에 유럽 사업부 유럽지 사회부서 자 서유럽 있고 북유럽 있고 동유럽이 있고 이런 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주 남태평양 그 다음에 영남사회 해외사업 요거는 또다시 영남이 원체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크게 차지한다. 영남이랑 경상남북도죠. 인구도 많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걸로 마케팅에 조사돼 있으니까 영남 쪽에는 오히려 좀 더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이 조직은 영업 조직이 상당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구나. 역시 1순위다라는 거 아까 언급했듯이 그 다음에 영남 쪽에 좀 더 투여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업의 트렌드에 맞게 FIT 사업부를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FIT가 뭐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크게 상품의 그 인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과 FIT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 그룹은 우리가 항상 10명 이상을 말합니다. 10명 이상을. 10명 이상을 우리가 그룹이라고 한다면 FIT는 10명 이하를 즉 소수의 인원이 뜻맞는 사람들끼리 여행 다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IT라는 것은. 그래서 FIT에 맞게 거기에서 마케팅도 지원해주고 개별적인 거죠. 항공도. 그다음에 호텔과 현지 투어도 개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2명, 4명, 6명, 8명 이렇게 개별적으로 FIT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FIT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품이 대표적인 거 2명이 떠나는 겁니다. 네 말아요. 허니문 두 번째는 4명이 가는 거 많이 가는 거. 예 맞아요. 골프 이런 것들이 FIT라고 하죠. 허니문하고 골프들 같은 경우에 인솔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다니게 되죠. 투어 컨덕터라고 일명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FIT 사업부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정형화된 FIT고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이 모두가 있죠. 그래서 가족끼리 떠나는 또 연인끼리 2명이 떠나는 가족들 3명 4명이 떠나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여섯 마음 뜻 맞는 대여섯 분이 떠나는, 혹은 일곱 여덟 명 정도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하나의 동호회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테마를 정해서 또 떠나는 여행들, 이런 여행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FIT 사업부를 새로 따로 만들어낸 거죠. 예전에는 없던 사업부예요. 그러나 지금 여행의 트렌드는, 즉 아까 얘기한 세 번째로 동적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동적인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FIT 그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바로 이제 뭐냐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의 조직의 이 조직의 특징을 보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상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조직을 보시게 된다면. 그래서 에어비앤비, 즉 우리가 얘기하는 OTA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봤을 때 이 하나투어의 조직과 더불어서 이 에어비앤비의 조직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관리학과 디자이너 쪽으로서 어떤 그런 쪽에 좀 더 관계되어 있다. 자, 에어비앤비 특징이 뭐예요? 숙소죠, 숙소. 숙소를 갖다 예약을 대행해 준 데도 시작됐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다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상품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좀 더 강하죠. 호텔이나 항공만 좀 별도로 파는 게 아니라. 익스피디아는 어떻게 되는지, 항공이 더 발달돼 있거든요. 항공 예약부터 시작돼 있고, 에어비앤비는 항공이 아니라 호텔 예약, 즉 B&B. 여기서 B&B라는 거는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원래는 B&B라는 호텔의 숙박 형태의 한 종류로서 나타냈던 거죠. 블랙퍼스트 앤 베드, 즉 침대와 간단한 어떤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 숙박 형태, 서로 정보를, 그래서 방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갖고 예약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한정적이고, 이제는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만, 어떤 에어비앤비의 어떤 조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 조직별로 이제 업무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